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뭐든 부족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주 물건을 주워오셨는데 언젠가는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라고 버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좁은 집은 항상 어질러진 물건들로 가득했고 저는 아마도 그러한 환경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살았던 학교 기숙사와 자취방, 결혼을 해서 꾸리게 된 집에서도 여전히 물건을 쌓아두고 지냈으니까요. 쓰지도 않을 볼펜을 수백 자루씩 통에 모아두거나 입지도 않는 옷들과 신발, 심지어 5년 전에 신던 낡은 슬리퍼도 버리지를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 탓에 가족들과의 충돌도 많았습니다. 그런 잦은 실랑이 끝에 정리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배경에는 어린 시절에 가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이 물건들이 쌓여 있어야 안심이 되고 소유했던 물건을 버리는 일에 오히려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여유 있게 살고 있음에도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사치스럽고 언제나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것이고 추억이 서려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물건에 대한 미련이 아닌 비워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워내고 정리함으로써 가뿐한 현재를, 쾌적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호련히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익숙했던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전환해주고 휴식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행을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정리정돈으로 공간이 변화되면 기분이 전환되면서 의욕이 생겨나고 묘한 설레임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복잡한 물건들을 치우다 보면 복잡했던 고민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과 정리의 공통점은 일상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익은 집안 풍경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해야 할 일은 쌓여있지만 만사가 귀찮은 증상이 보인다면 아마도 일상의 터닝 포인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넉넉한 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준비한 뒤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들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지 않는 물건이라 해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물건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데 싶어 자꾸만 망설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었던 물건이라면 추억이 있건 미련이 있건 쓰지 않는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냉정하게 안 쓰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잡다한 물건과 옷장 가득 들어있는 옷, 신발장 안에 겹겹이 있는 신발들, 이런 물건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유발됩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분별력은 점점 흐려지고 가진 물건이 많은 만큼 그것을 감당해야 할 부담감은 커집니다. 또 집안에 물건이 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무언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뜻하게 생활하려면 불필요한 물건부터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집안은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물건 관리나 청소에 들이는 시간과 품은 덜 들고 매일 쓸고 닦는 청소를 안 해도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자연히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집니다. 이처럼 정리하고 적게 소유하는 삶은 가벼워지는 공간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비움으로 얻은 빈 공간은 물건을 쌓아두는 데 들었던 시간과 공간, 돈과 에너지 대신 여백 그 자체로서 충분히 충만하니까요. 필요치 않은 물건을 지니고 사는 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사들였던 각양각색의 화장품과 유행하던 옷, 액세서리들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소비 생활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냉장고를 정리하고 난 뒤부터는 음식물들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찬을 다 먹을 때까지 장 보는 일이 줄었고 소박한 식사가 습관이 되어 식탐도 줄게 되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필요와 불필요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니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쌓아두고 쟁여두었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고 쾌락적인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한층 더 나를 잘 이해하게 된 것도 모두 정리를 통해 잠시 멈추어서 성찰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을 남겨가며 스스로의 취향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정리의 묘미인 것입니다. 또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해집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들을 결국 쓰레기로 전락시키지 않는 품위 있는 지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소중한 가치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새 물건이 들어오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은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정리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변 정리도 잘하면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 달라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정리 습관이 생활에 배어 있지 않은 탓입니다. 정리하는 습관은 쌓여있는 물건을 치우고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저분한 책상 위를 물티슈 한 장으로 쓱 닦아주는 일,
스테이플러를 쓰고 나서 바로 제자리에 두는 이런 행동들도 일상 속에 스며드는 정리 습관인 것이죠. 이런 매일의 작은 실천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슬픔과 상처를 견뎌본 사람이 마음의 근육이 생겨 쉽게 무너지지 않듯이 정리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어질러질 수 있는 삶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된 상태가 아닌 언제든 말썽이 날 수 있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정리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한 가지씩 정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은 정리 시간만으로도 내 삶은 보다 아름답게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